이걸 보면 알 수 있지. 나는 닥터이지. 안녕하세요. 연세치과 정재용 원장입니다. 소아 환자들 치아 교정에 있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들도 유전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이게 과연 내가 이렇게 부정교합이 있으면 우리 애들도 부정교합이 있나 많이 물어들 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소아 환자가 와서 주걱턱 경향이 있는 이제 친구라서 유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마침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같이 오셨는데 싸움이 나신 거예요. 아버님이 약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으셨거든요. 주걱턱 경향이 있다 보니까 당신 때문에 애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진료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두 분이 서로 탓을 하시면서 그렇게 싸우시는데, 결국은 그래 내 탓이다 인정을 하고 아버님이 치료비는 내가 결제할게 라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치아 교정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성인 교정에서는 치아에 전체적으로 장치를 붙이고 치아를 움직여서 이제 교정을 하지만, 소아 교정에서는 어린 아이들은 계속 키도 자라고 성장을 하니까 치아의 움직임뿐만 아니고 이런 악골, 그러니까 턱뼈가 성장을 하거든요. 그 성장을 이용해서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성장기를 이용하여 치아 교정을 돕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아 교정의 시기는 만 7세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보실 때 아이의 치아가 0구치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4개, 아래 4개 정도가 나왔을 때 소아 교정을 해야 되는지를 검사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 시기에 먼저 검사를 해서 소아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나면 1차 교정이라 소아 교정을 시작하게 되고, 소아 교정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교정 치료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1차 교정을 하고 영구치가 다 나오는 시기, 한 만 12세 정도가 되면 2차 교정이라고 해서 이제 성인 교정에 준하는 전체적인 교정 치료가 보통은 들어가게 되죠. 만 12세 정도가 돼서 성인 치열이 다 생기면 그때 가서 교정 치료를 하면 되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은 그 시기적으로 소아의 성장기를 이용한 치아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기에 소아 교정을 해야 되고요. 소아 교정을 해줌으로써 차후에 최종적인 2차 교정을 함에 있어서의 난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또 부정교합을 유발하는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혀를 내미는 습관이라든가 아래턱을 내미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아 교정을 통해서 부정교합이 심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어릴 때 시작하는 게 뭐 더 위험하다? 이제 그런 거는 맞진 않고요. 치열이 형성되는 시기에 딱 자리를 잡아주는 것들이 오히려 그런 이제 부정교합의 재발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아 교정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치아에 교정 장치를 붙이고 철사 같은 거 연결하는 치아 교정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소아 교정은 또 성인 교정하고 다르게는 구내 장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장치 입안에 끼게 되고, 자세히 보시면 장치가 또 잘라져 있고 이 장치가 팽창을 하면서 연구치가 나오는 데서 부족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또 그 밖에 이제 입안에 끼는 장치가 아니고 얼굴에 구의 악교정 장치라고 하는 건데, 한번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페이스 마스크라고 해서 이거를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하니까 PD님 잠깐 오시겠어요?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입안의 장치랑 이 구의 장치를 연결을 해서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건 페이스 마스크라는 걸로 해서 이 아래턱의 성장을 조금 억제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끼고 이 입안에 있는 장치랑 고무줄 같은 걸 연결을 해서 턱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촉진하거나 억제하거나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쉽지? 소아 교정을 함에 있어서 아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장치를 끼게 되기 때문에 뭐 통증도 느낄 수 있지만 이물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하게 돼서 아무래도 발음도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거부감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성인 교정과 다르게 이런 그 입안에 끼는 장치나 이 구에 끼는 장치는 그 아이의 협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도 아이한테 이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잘 설득을 통해서 아이의 협조도를 얻어서 진행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기 전니가 가지런한 경우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잘 보셔야 되는 게 가지런하더라도 치아 사이가 사실은 조금 공간이 있는 것들이 좋아요. 만약에 유치가 가지런하게는 않는데 치아 사이가 공간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그 치열은 영구치로 교환하는 시기에는 거의 영구치아들이 똑바로 나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러냐면 유치보다는 영구치는 더 크기는 큰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영구치는 필연적으로 좀 삐뚤빼뚤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은 사랑니를 제외하고 보통 위에 14개, 아래 14개에서 총 28개의 영구치가 나오게 되는데 작은 어금니라든가 아니면 앞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천적 결손으로 인해서 한두 개씩 혹은 되게 여러 개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유치가 안 빠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유치가 빠졌는데 영구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부종교합이 생길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아 교정에 있어서 발치를 할지 말지는 아이의 부종교합의 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공간이 어느 정도 부족하냐에 따라서 발치를 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고 성장이나 확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간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발치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이제 소아 교정을 함에 있어서의 장점은 그런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발치로 교정 치료가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데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조태꾸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